베트남 상공의 공중전. 최첨단 미사일로 무장한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관포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심각한 실수였다. 동남아시아 상공에서 펼쳐진 치열한 공중전은 기관포의 건재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전투였다. 이제 미국 파일럿의 조종석에 앉아 현대 공중전 중 가장 박진감 넘쳤던 치열한 공중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투를 체험하고 전술을 철저히 해부하며 치열했던 베트남 상공으로 들어가 본다. (1965년 6월 20일) 베트남전의 공중전이 시작될 무렵 프로펠러기인 A1 스카이레이더 4대가 미드웨이 항모를 이륙하여 적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구조 지원이었다. There was an Air Force pilot who was down in far northwest North Vietnam, and they really wanted to make an effort to get him out. 이들의 임무는 공중전이 아니었다. 이들의 임무는 강력한 20mm 기관포로 적 지상군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역사적인 결투가 벌어질 거란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바로 베트남전 최초의 공대공 기관포 격추 공중전이었다. 클린턴 존슨 대위는 선두편대 3호기를 몰고 있었다. 당시엔 통신 장비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편대장인 에드 그레이트 하우스와 교신을 할 수 없었다. 목표 지점을 몇 킬로미터 앞두고 선두 분대가 갑자기 기체를 돌리며 강화하기 시작했다. 존슨도 이들을 쫓아 강화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I noticed we're getting steeper and steeper, and we were reversing course. And I thought, well, we're not anywhere near the pilot yet. I wonder what's going on. 존슨은 정글을 살펴보며 대공포를 찾아보았다. I always had a policy: if the nose was pointing at the ground, the guns were armed. So I armed all my weaponry. 갑자기 환한 노란색 빛이 조종석 밖으로 지나갔다. I saw one go by, and I thought, that looks like a SAM, but it's going up to down, and SAMs go down to up. Then I saw another missile go by, and it hit the ground in front of Ed Greathouse, and we're down pretty low by now. 북베트남군의 미그 17 2대가 스카이레이더 위로 날아온 것이다. 적 군대의 장기는 존슨을 따라왔다. Shortly thereafter, I looked in my mirror, and there was a guy firing at me. 미그는 37mm와 23mm 기관포로 위협적인 사격을 시작했다. I could see the two different sizes of tracers going by. The 37s, when they're burning, they're about the size of a tennis ball going by. That's what they look like. The other ones look like fiery golf balls. 존슨은 완벽한 열세의 조건에서 적에게 매복을 당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더글라스사의 A1 스카이레이더는 2차 대전 말 급강하 폭격기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용도의 기종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스카이레이더의 피스톤 엔진은 제트기보다 연료 효율이 뛰어났다. 한 번 출격으로 목표 지점 상공을 몇 시간씩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대지 공격과 구조작전의 이상적인 기종이었다. 하지만 낮고 느린 비행으로 대공사격의 피해를 입기 쉬웠다. The jet guys gave us a lot of grief, being old prop pilots, and that made us more aggressive, I think. We were just a tiny bit wilder.
스카이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기관포였다. 이 기중엔 M3 20mm 기관포 4문이 탑재되어 있었다. 기관포 1문에서는 127g 탄이 조당 12발 발사된다. 총 4문에서 3초간의 발사로 약 150발의 고폭탄이 목표에 쏟아진다. 하지만 스카이레이더의 기관포는 대지 공격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선도 계산 조준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스카이레이더는 공대공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기종이 아니었으며 소련의 미그-17과 같은 신식 전투기와도 거리가 멀었다. The adversary, the MiG-17, was very small, agile, maneuverable, had cannons, two different cannons. 미그-17은 스카이레이더보다 10년이나 늦게 개발되어 1950년대에 등장한 1인 조종석 전투기였다. 제트 엔진 기반의 미그-17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상승률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무장체계는 공대공 전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미그-17의 37mm 기관포 한 발이면 스카이레이더는 순식간에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레이더는 단 하나의 작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느린 프로펠러기였기 때문에 고속 제트기에 비해 선회율이 뛰어났다. 미그-17에게 꼬리를 잡힌 존슨은 어떻게든 적기를 따돌려야 했다. 스카이레이더들은 격렬하게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선두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고 존슨과 요기 조종사 하트먼은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군대가 갈라진 것이다. 존슨의 날개는 하이지 선회를 시도하면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졌다. 비행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스카이레이더는 이런 비행에도 대처가 가능한 기종이었다. 스카이레이더의 두껍고 넓은 날개는 미그의 후퇴익보다 더 큰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존슨은 아주 느린 속도에서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그는 이런 비행이 불가능했다. 존슨은 최대 성능으로 선호했다. 속도가 빠른 미그는 추월 직전에 상승하여 다시 접근하는 짧은 순간에만 교전이 가능했다. 존슨은 적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적기는 사격을 할 수 없었다. He would pull inside of our turn, drop his nose and fire, but he couldn't hold it. And you'd see the tracers fall away. And then you'd relax a little, he'd pull harder, and he'd fire again. 적기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추격을 포기했다. 요기 조종사 하트먼이 사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기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He roared by us and started to climb and went up to about 10,000 feet and sat up there. 존슨과 하트먼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다른 아군 파일럿들을 찾아보았다. I figured we'd better rejoin with our flight leader. You know, that was Navy doctrine. You never split the flight if you could help it. 이들은 나무 위를 날아 작은 언덕으로 질주했다. 존슨은 선두 분대를 발견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존슨과 하트먼은 이곳에 있었고 미그-17은 이곳에서 다른 스카이레이더를 격추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적기가 사격을 시작했다. 존슨은 아군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다. 존슨은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무기 기관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We had a 90-degree deflection on him. I fired a very short burst. I knew I wasn't going to hit him, but I got his attention. 하지만 그때 미그가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다. He turned into us, head on. 존슨은 아군을 구했지만 이제 자신과 요기 조종사가 위험에 처했다.
미그는 시속 720km로 무섭게 돌진해왔다. 존슨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에서는 기관포 격추가 없었다. 미국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1965년 6월 20일 A1 스카이레이더 파일럿 존슨과 하트먼은 적군의 최신 기종 미그 17과 정면 결투를 하게 되었다. 미그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방식은 수직으로 상승하여 속도를 얻고 강화하면서 사격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미그는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두 대의 스카이레이더와 사격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제 잠시 후 서로가 마주치는 순간 산자와 죽은 자가 결정된다. On the Sky Raider, it was a real trigger. It pulled like a regular gun trigger on the stick. 아군의 탄환이 미그에 적중했다. He actually went between Charlie and me. And Charlie was pretty close to me. I thought I was going to hit him. I thought we were going to have a midair. It was close. I felt a thump as I went by him. I had a feeling that maybe the pilot was dead before he hit the ground. No attempt to eject. 스카이레이더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두 대의 구식 피스톤 엔진 전투기가 기관포만으로 적군 제트기를 격추한 것이다. 이들은 정글에서 불타고 있는 적기의 잔해를 보았다. Right then, I got my radio back. And Greathouse said, "Are you two idiots still in there?" And he was out by the water by that time almost. And we said, "Yeah, we're still in here." He said, "Well, you got 10 unfriendlies coming your way." 존슨과 하트먼은 최단거리로 항모를 향해 비행했다. 이들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던 시기에 이 스카이레이더 파일럿들은 초라한 기관포도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하지만 1965년 당시는 신기술들이 개발되어 과거처럼 공중 접근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시기였다. Aircraft weapons have evolved from World War I, where there was a single or two nose-mounted machine guns on a biplane fighter, to World War II, where a mix of weapons were placed both in the nose and wing of the fighter aircraft. Some countries, like the UK, went to 8 smaller machine guns. The United States often used 6 or 8 larger 50 caliber machine guns, and then Germany and Japan used a mix of machine guns and cannon. These were all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a weight of fire to destroy the enemy bomber or fighter. 전투기들이 현대화되고 더욱 강해지면서 12.7mm 기관총으로는 적을 제압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항공무기는 12.7mm 탄을 사용하던 기관총에서 20mm 탄을 사용하는 기관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던 50년대 중반에는 기관포의 장착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Technology advanced significantly, and many fighters were now carrying missiles and radars. It caused some designers to say, let's leave the gun out of the airplane because of weight and the fact that these new missiles would be able to do the job.
1960년에 도입된 F4 팬텀은 빠르게 미 해군과 공군의 주력 기종이 되었다. 팬텀에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 에임7 스페로우와 단거리 미사일 에임9 열추적 사이드와인더였다. 하지만 기관포는 없었다. 하지만 북베트남에서의 공중전이 치열해지면서 F4는 기술적으로 하위 기종이었던 미그-17과 근접전을 벌이는 상황도 자주 연출됐다. F4의 미사일은 단거리에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다. 근접전을 위해서는 기관포가 필요했다. In terms of air-to-air combat, it would be nice, just like land combat, to be able to have a rifle, a pistol, and a knife, i.e. an AIM-7 Sparrow, an AIM-9 Sidewinder missile, and a gun to use when it's needed in the right condition. 몇 달 후 1967년 5월 미 공군 수뇌부는 팬텀에 기관포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너무 늦은 결정은 아니었다. 1967년 5월 22일 로버트 타이투스 중령은 F4 팬텀 편대를 끌고 북베트남 상공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팬텀에 기관포를 탑재한 최초의 출격으로 F-105 폭격기 16대를 하노이 근처의 적 보급 기지까지 호위하는 임무였다. 이곳은 미국인들이 하늘을 가득 메운 지역이었다. 타이투스의 편대는 폭격기 바로 위 오른쪽에 있었다. I could look down and see them, and I was far enough out to where I could not have to divert my attention entirely to them, where I could scan the sky visually. 타이투스의 뒷좌석에서는 밀란 진머 중위가 교신과 레이더를 맡고 있었다. I'm on the radar scope, and I'm trying to pick out any contacts that are out in front of the strike flight, so that we at least have a warning if there's something out there. 평상시 임무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팬텀의 뒤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시속 1120km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그 두 대가 공격을 시작했다. 타이투스는 이곳에서 폭격기의 300m 상공에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두 대는 바로 타이투스 뒤에 있었다. 미국인은 치고 빠지는 전술로 아톨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한 후 상승하여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I looked over my shoulder, and here came two MiGs firing missiles. I immediately called a brake, and we turned hard left. 적기의 미사일은 유도에 실패했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적기들은 출력을 최대로 하여 상승을 시도했다. 타이투스는 오른쪽을 향해 애프터 버너를 최대로 가동했다. I felt bloodlust. I'm after them. I mean, now they're the target. Turnabout's fair play. 미그는 상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상승했고 팬텀의 트윈 엔진도 불을 뿜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1967년 5월 22일 F4 파일럿 타이투스 중령과 진머 중위는 미그 21 두 대를 추격하고 있었다.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초당 8층 높이를 올라가는 셈이었다. 타이투스의 트윈 엔진은 적기의 2배 출력을 뿜어내며 빠르게 적기에 접근하고 있었다. F4에는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었지만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My focus is closing on this MiG, getting in position,
fire a missile. 뒷좌석에서는 지머가 레이더 측정을 서두르며 스페로우 미사일을 조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앞좌석에서는 타이투스가 사이드와인더 발사를 알리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Bob gets a good growl on the AIM-9 missile. It's, I mean, a real loud growl. Fires the missile.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될 당시 미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And the missile tracks right into the same hole that the MiG went into. And it went right up his tailpipe and he exploded. I didn't see the explosion, but as we went through the thin cirrus deck, here was debris and smoke and stuff in the air. 한 대가 격추됐고 이제 한 대가 남았다. 타이투스는 오른쪽 방향타를 밟으며 미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머에게 보호 사이트를 지시했다. 보호 사이트는 레이더로 기축선 안쪽을 탐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투스는 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했다. 적기는 교묘하게 공격을 피했다. Really saw us coming and he turned hard left and started down. And that's when the dogfight really began. 타이투스도 왼쪽으로 선회하며 강하를 시도했다. 이때 작용하는 엄청난 G로 파일럿의 몸이 뒤로 밀렸다. F4는 굉음을 지르며 강하를 시작했다. 적기는 기체를 흔들며 타이투스의 공격을 피하려고 했다. And it was some very high G maneuvers, right and left, up and down, at probably 550 to 600 miles an hour. I mean, we were smoking. It was one hell of a show. 미그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지상의 사물들이 레이더를 교란시켰고 타이투스의 미사일은 목표를 조준할 수 없었다. 소련에서 온 노련한 파일럿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련이 제작한 미그 21은 마하 2의 속도가 가능한 단좌 기종이며 팬텀의 적수가 될 만한 전투기였다. 미그 21은 더 가볍고 민첩했지만 팬텀의 파워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그는 타이투스의 미사일을 모두 피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F4에는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What was found in early Vietnam air combat was it would be nice to have the AIM-7, the AIM-9, and a cannon so that you covered all the elements of the potential air combat. Once it was discovered that a gun was needed, a bunch of activities took place. One was the design of a gun pod, the SUU-16, which was centerline mounted like a fuel tank. SUU-16에는 게틀링 기관총처럼 작동하는 유견장 20mm 회전식 기관포 M61A1이 장착돼 있다. 기관포는 소형 공기 터빈이 돌출되어 풍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터빈이 회전하면서 총신을 회전시킬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기관포의 발사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분당 6,000발의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포 보드에는 심각한 단점도 있다. The problem was that the centerline fuel tank was taken off to make room for the gun pod, so the aircraft went out and had 600 gallons less fuel. In addition, it was not optimized, the gun pod, to the gun sight. So really it was kind of a spray and hope philosophy rather than an accurate system.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타이투스는 M61A1 기관포 발사 스위치를 개방했다. 팬텀 하부에서 터빈이 돌기 시작했고 이제 발사 준비는 모두 끝났다.
조준기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Every time I tried to get lead on him, he'd reverse, thereby spoiling my aim. 지상과 가까워지면서 타이투스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Flak was all around us. I mean, it was everywhere. We had gray flak, black flak. It was all over the place.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이 F4를 향해 날아왔다. I look out the canopy and here's this big telephone pole coming up. I instinctively ducked my head because the missile appeared to be close to me. I don't think Titus saw it. I'm not sure if he did or not. I was too focused on the MiG to be concerned with that. My job was to get the MiG. 적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타이투스가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그는 기체의 균형을 잡고 속력을 붙이기 시작했다. 타이투스는 조종관을 당기며 기술을 적기 방향으로 돌렸다. 그리고 기관포의 조준 편차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I didn't know how much lead to put on him, so I just put the pipper at his 12 o'clock position, pulled the trigger, and ran a buzzsaw through him. 탄이 미그의 기체 위로 쏟아졌다. M61 Gatling gun fires 6,000 rounds per minute. So you pull the trigger, it goes boom. That's about 50 rounds of 20 millimeter high explosive incendiary and armor piercing incendiary. 타이투스는 추월을 막기 위해 고도를 높였다. Went high right and pulled G's and came back around on him again. Put the pipper on him, tried to do it again, and the gun had jammed. 하지만 미그는 이미 충분한 타격을 입었다. We're looking, and the MiG is floating like this. We got him. He's going in. The pilot didn't get out. 타이투스와 진머는 한 번의 교전으로 미그 2대를 격추했다. 두 번째 격추는 기관포 격추로 F4에 기관포를 탑재해야 한다는 최군의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성과였다. 몇 달 후 베트남에는 개선된 기관포 포드를 장착한 F4가 도착했다. SUU-23 기관포 포드는 SUU-16을 개선한 모델이었다. SUU-16을 실험하면서 느린 속도에서는 포드의 터빈이 총신을 돌릴 정도의 전류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SUU-23은 자체 동력 기관포와 선도 조준 계산기까지 갖춘 신식 장비였다. 이제 팬텀 파일럿들은 더 공격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리 시몬즈 대위도 그중 하나였다. 1967년 11월 6일 시몬즈는 기관포로 무장한 F4와 사나운 파일럿의 조화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해 보였다. (1967년 11월 6일) 미 공군 대위 데럴 D. 시몬즈는 뒷좌석에 조지 맥키니 대위와 함께 사파이어 편대에서 비행 중이었다. 이들은 폭격 임무를 맡은 F-105 전폭기를 호위 중이었고 호위기는 총 4대로 2개 편대 규모였다. 시몬즈는 폭격기 상공에서 적기의 접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레이더 관제 교신으로 적기 접근 경보가 울렸다. Two flights of MiG-17s about 30 miles south of you, and the MiG-21s are about 250 at 30. Roger. 미그 21은 위험한 상대였다.
해위는 연료 탱크 투하를 지시하고 적기를 향해 왼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다. 뒷좌석에서는 맥키니가 레이더 조준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So you can pick him up. I'm fine, baby. There was a lot of clouds that day, especially in this sector we turned into. And we were kind of meeting them head on. 레이더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They were either above us or below us, I don't know. But we never did see them. 시몬즈는 미그를 지나쳤을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F-105 폭격기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시몬즈는 방향을 돌려 폭격기 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The role of the American fighter pilots largely was offensive-defensive. It was not to go knock down a MiG. It was like shepherds to protect the strike force and dissuade the MiGs from becoming involved. 이들은 미그 21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그 17 함대가 들어와 있었다. I told D 11 o'clock low, and D looks and says, "Those are thuds." At which time I say, "D, the last one's not. He's shooting." And he says, "Oh yeah, tally ho." 시몬즈는 이곳 1520m 상공에 있었고 미그 17은 600m 아래에서 폭격기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몇 초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폭격기가 격추될 상황이었다. 시몬즈는 강하 선회를 시도하여 미그의 뒤로 붙을 생각이었다. 시몬즈는 조종건을 최대로 꺾고 출력을 최대로 높이며 왼쪽 방향타를 밟았다. 팬텀은 135도로 선회하며 강하하고 있었다. 당시 속도는 마하 1을 넘고 있었다. You're determined. You're either going to get him or you're going to ram him. I think that's kind of the attitude that I took. Just aggressive feel comes all over you. You're going to attack with everything you've got. His number one mission in life is to get that MiG off of the tail of that 105. 시몬즈는 적기의 후방 2km에서 동일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는 열추적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앞에 있는 폭격기들 때문에 발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미사일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So I decided right then to use the gun. We fired just a little bit out of range and put some tracers across there to break him off. 미그는 공격을 눈치채고 왼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다. It seemed to me that the MiG stopped his nose on one molecule of air and just turned right around. 이 시점에서 시몬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A less experienced pilot could have tried to match that MiG's turn in the same plane, which was not possible with the F-4, meaning he would have overshot. The MiG could then have turned back into us and shot us. Or the highly skilled fighter pilot could recognize that he still has an offensive opportunity, which D did. You cannot turn with him. Well, you have to get into another plane. 시몬즈는 수직 상승을 선택하며 하이 요요를 시도했다. 시몬즈는 하이 요요를 시도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방향을 전환하며 미그의 선회 반경 내부로 강화했다. 이런 기동은 팬텀의 파워를 10분 발휘한 기동이다. I just pull straight up then going into the vertical. Climbed about 12,000 feet
airspeed decreased to around 200, 220 knots, pretty low for an F-4, at which time he stomps the rudder to get the nose pointed back down, unloads the G off the airplane to allow the airspeed to build back above the Mach, and then pulls toward the MiG. 적기의 파일럿은 시야에서 심원주를 놓쳤다. I don't think he even saw us. Because when I went vertical, I'm sure he looked around and we were way above him. 미그 파일럿은 죽음의 그림자가 위에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s we start to close the range on the MiG, he realizes that we're there, and he goes into a climbing left turn, at which time he pulls the nose well out in front of him, as you have to pull lead. 미그가 선회하면서 미그의 기체 전부가 드러났다. 완벽한 타겟이었다. 시몬즈는 3초 동안 방아쇠를 당겼다. 약 60발의 고폭 철갑탄이 미그 17의 동체를 조각내버렸다. Then I was able to look down and see the pieces coming off the airplane, the smoke coming out of the airplane. Pieces came off of him. I just pulled up beside him. He looked at me going down. He stayed with the airplane. And then he ejected just before he hit the trees. And the chute streamered as he disappeared into the trees. 시몬즈와 맥키니는 처음으로 미그 격추를 기록했다. 그리고 F-105 폭격기들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했다. 훌륭히 작전을 완수한 것이다. 시몬즈와 맥키니는 나머지 중대원과 합류하여 통킹만 기지로 향했다. 하지만 잠시 후 맥키니가 은색 섬광을 포착했다. And just looking around, I looked down there and couldn't believe my eyes. There is another MiG-17 right down there on the treetops, headed back to the west. 지금까지 팬텀 파일럿 중에 한 번의 출격으로 기관포 격추를 2대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시몬즈와 맥키니는 역사에 기록될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1967년 11월 6일) 데럴 시몬즈와 조지 맥키니는 미그 17 한 대를 발견했다. 적기는 숲 가까이 비행하며 지상의 사물들과 섞여있는 상황이었다.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해도 명중시키긴 어렵다. 하지만 시몬즈는 기관포도 장착하고 있었다. 시몬즈는 이곳 900m 상공에 있었고 미그 17은 이곳에 있었다. 시몬즈는 다시 한번 강화 속도를 이용하여 간격을 줄여볼 생각이었다. We just lit the burners, unloaded, and like I say, I wanted to put the airplane right in on him. 시몬즈는 왼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60m 고도를 유지하며 적기와 1.5km 정도로 차이를 좁혔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라면 팬텀이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였다. 적기는 지상과 가까이 날며 정면에 있는 언덕에서 솟아올랐다. I thought that MiG's tactic was going to be, well, I can turn faster than F-4 comes, so I'm going to fly this little hill, and at the last minute I'm going to turn, I'm just going to let him run into the hill. 시몬즈는 시속 320km의 이득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상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긴 어려웠다. 다시 한번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기관포를 믿어보기로 했다. He's closing on this guy with what we call the speed of heat. I could actually look around the front seat and see a red star on each of the MiG's wings. On his side, so we're pretty doggone close, and it was time to shoot. I was ready, and I pulled in there as quickly as I could and fired.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
당시의 상황이 남아있다. Okay, Dan, ready for fighting, man. Okay, here goes. We're close, He's busting out! He's out! He's going down in flames! You got it right there! Okay, Southall, let's get out of here. Yeah, look! I am convinced that the first high explosive round went through the MiG's fuel tank, because at that point he turns into this great black-orange explosion in the sky. It was that quick.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시먼즈는 연기를 뚫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엔진 흡입구로 연기가 빨려 들어갔다. 팬텀은 엔진 이상을 일으키며 추력을 잃어갔다. We were very, very happy for about 3 seconds until we went through that fireball. And since there's no oxygen there and disturbed airflow, it causes the compressor blades in our jet to stall, which kind of goes boom, boom. Right then, we just thought we had a one-way ticket to the Hanoi Hilton because we were deep in there. We weren't that far out of Hanoi. 하지만 공포는 금세 사라졌다. 팬텀의 압축기 블레이드가 작동하고 트윈 J79 엔진이 동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시먼즈는 이제 기지로 복귀하기로 했다. 시먼즈와 맥키니는 태국의 우번 기지로 무사히 복귀했다. 베트남전을 통틀어 한 번에 2대를 기관포로 격추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Hey, how'd you do? 2, baby. Beautiful. 베트남전을 통틀어 20여 대의 미국기들이 20mm 공대공 기관포로 운명을 달리했다. 미군 전투기에 기관포가 탑재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아남아 다음 전투에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It's definitely, as proven through all the wars, the most effective air-to-air weapon is that gun that you can point at the enemy, and if you point it correctly and pull the right lead, it's extremely lethal. 더욱 확실한 유도 시스템 개발로 미사일은 F-15 이글이나 F-22 랩터 같은 최신식 전투기의 주무기로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베트남전의 교훈은 망각되지 않았다. 이런 최신식 전투기들도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In most cases, the cannon was kept because on certain close-in combat situations, nothing like a cannon because you can fire it very close in, you can fire it instantaneously, and it won't be decoyed by electronic warfare or any tactics. The bullet will still hit the target.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법이다. 기관포는 그 실패를 메꾸며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